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다이어트 결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식품, 보조제 이런 거 막 잔뜩 일단 사놓고 장비가 구비가 됐으니까 이제 시작에 하시잖아요. 다이어트는 덜 먹어야지 살이 빠질 텐데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먹는 걸 가장 먼저 사시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귀찮으신 분들도 계시죠. 평소에 먹던 거 그대로 먹으면서 살 빼고 싶은 분들 주목하십시오. 매일매일 똑같은 밥, 국, 반찬으로도 뱃살 쏙 빠지고 혈당 관리까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반찬 배치 그리고 순서입니다. 먼저 반찬 배치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밥상 위에 있는 밥국 반찬을 영양소별로 나눠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세 가지로만 나누면 됩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당질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좀 어렵잖아 하실 겁니다. 식이섬유 반찬은 채소를 무치고 찌고 볶은 나물류, 고추장, 된장 찍어 먹는 우리가 쌈 채소, 또 소스 곁들여서 먹는 샐러드, 그리고 뭐 김,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 김치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기, 생선, 어패류 이런 것들은 구이, 찜, 국, 볶음 이런 요리법하고 상관없이 단백질 반찬으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당질 음식은 밥, 국수류, 고구마, 감자 같은 전분 음식이 되겠습니다. 흰쌀밥, 현미밥, 잡곡밥 이런 거 모두 다 당질 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밥 안 먹고 빵 먹어요? 빵도 당질 음식에 들어갑니다. 현미밥,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데 식이섬유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양 성분 자체로만 보자면 곡류하고 전분류는 식이섬유보다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당질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셨다면 이제 드시는 순서를 바꿀 차례예요. 보통 우리가 밥 먹을 때 국물 한 숟갈 뜨고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번갈아서 드시잖아요. 보통은 밥 한 그릇을 다 먹을 때까지 이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죠. 국물 뜨고 밥, 반찬, 국물 뜨고 밥, 반찬. 이번에는 먹는 순서를 바꿔서 식이섬유 음식을 먼저 드시고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밥국 반찬으로 식사를 하신다면 나물, 샐러드, 해조류, 김치 반찬과 이 나물, 야채로 만든 국을 밥 없이 먼저 드십시오. 나는 도저히 밥 없이는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숟가락에 밥 올리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면서 밥의 양을 서서히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식이섬유 음식을 드신 후에는 고기, 생선, 어패류 음식을 드시고 그 후에 당분, 그러니까 밥, 국수, 고구마 같은 음식을 마지막으로 드시면 됩니다. 밥 없이 반찬만, 국만 어떻게 먹을지 이거 상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찬만 먹으면 짜서 어떻게 먹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동안 그만큼 짜게 드셨다는 증거잖아요. 반찬의 간이 싱거워질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기회입니다. 음식이 싱거워지면 우리 혈관도 좋아지겠죠. 그뿐만이 아니죠. 똑같은 밥국 반찬인데도 이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뱃살이 쏙 빠지는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만감이 빨리 오고 훨씬 크고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면 생각보다 밥이 많이 먹히지 않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먹는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드는데요. 어떤 분은 난 밥심으로 사는데 밥을 덜 먹으면 금방 배가 꺼져서 배가 고파요. 이렇게도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식이섬유, 단백질 음식보다 훨씬 배가 이렇게 잘 꺼지게 만드는 음식, 그러니까 소화가 빠른 음식은 오히려 당질 음식, 밥, 국수, 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소화되는 과정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장에서 도폐물이라든지 이물질, 이게 흡착해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탄수화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의 상태를 보시면 식이섬유 위에 단백질, 그 위에 당질 순으로 쌓여 있어요. 소화 과정이 긴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아래에 쌓여 있고 소화 과정이 가장 빠른 당질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소화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또 포만감도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당질 순서를 먹었을 때 먼저 먹은 식이섬유 덕분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게 되죠.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 12명 그리고 건강한 사람 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쌀밥을 먼저 먹은 경우에 그리고 쌀밥을 먹기 15분 전에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먹은 경우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각각 4시간 후에 혈당치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당뇨병 환자나 건강한 사람 모두 혈당치의 상승폭이 쌀밥을 먼저 먹은 경우보다 생선을 먼저 먹은 경우는 약 30%, 또 육류를 먼저 먹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생선을 먹은 경우 또 육류를 먼저 먹은 경우 이 둘 다 모두 식사 시간 30분 후에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소화 호르몬이 2배나 더 많이 분비됐다는 사실이에요. 소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은 췌장을 자극해서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가 이걸로 설명이 된 셈이잖아요. 세 번째, 칼로리를 적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도 먹는 순서를 바꾼 후에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꾸로 후식을 먼저 먹고 메인 요리를 먹는 이 순서로 식사를 하는 건데요.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고 난 다음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연구입니다. 남자와 여자 124명을 대상으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후식을 먼저 먹는 테이블하고 계란, 베이컨 이거를 먼저 먹는 테이블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 결과 식이섬유 후식을 먹은 그룹이 계란과 베이컨을 먼저 먹은 이 그룹보다 칼로리를 훨씬 적게 섭취하고 지방이 많고 튀긴 음식에 대한 유혹을 덜 느꼈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니,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먹는 칼로리가 달라지고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 이 갈망이 줄어들었다니 이게 정말 신통방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는 밥, 국, 반찬을 영양소별로 일단 분류하고 먹는 순서만 바꿔도 내 몸 안에서 이렇게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시고 어머 나도 그랬어요. 어머 진작에 이럴 거 이런 후기 한번 남겨줘 보시겠어요?